치솟는 물가로 잠 못 들고 계신가요? 먹도록 잠만 잠들 앉아서다 이 동네 사람들. 게다가 4월 21일 탐나는 전 혜택 중단. 제주도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탐나는 전 혜택 과연 되살릴 수 있을까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뱀의 말씀. 얼마 전 탐나는 전 혜택이 중단됐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주도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탐나는 전 혜택이 중단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탐나는 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주도청 경제정책과에서 탐나는 전을 담당하고 계신 오춘월 계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탐나는 전이 사용된 지 채 2년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가게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탐나는 전 혜택이 왜 중단된 겁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방금 예산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이 항상 넉넉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탐나는 전을 도민들이나 관광객분들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을 해주셔서 지금과 같은 그 현황을 초래했다고 저희들은 나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소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산이 소진됐다는 게 올해 이 지원되는 국비 그 도비를 저희들이 다 지금 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이라고 합니다. 한 7월경 예상하고 있는데 그 추경 예산을 통해서 그 올해 그 주어진 예산 가운데 그 남아있는 짜투리 한 뭐 4, 50억 정도 그렇게 더 발행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한 날 장소를 정해서 지금처럼 인센티브 그 할인 혜택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그 비할인 혜택으로 탐나는 전을 발행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그 관광객들 얘기가 나왔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 경제지역 화폐 판매 증가율이 63배로 국내 1위더라고요. 예. 예, 이 대구의 3배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성장세인데 일각에서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판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광객과 제주도민들의 혜택 차이를 주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의 대부분 저희도 동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년이 채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외지, 육지에서 오신 분들의 사용량은 약 그 10%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제 생각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그 거리 제한 때문에 행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다 제한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일면에서는
그 관광객분들이 와서 탐나는 전을 구매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곳은 결국은 제주도 내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그 가맹업체거든요. 맞아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그 도 내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탐나는 전을 당초 발행했던 그 목표대로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그 제주 도민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 탐나는 전 판매에 대한 설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탐나는 전이 한 달 평균 7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난 3월 달부터 30만 원으로 줄었고 뭐 지금은 중단됐지만 그렇다면 그 30만 원으로 줄인 그 기준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 기준을 딱히 말씀드리려면 기준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그 카드 충전할 수 있는 최저 한도가 3만 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그 생각했던 그 고객층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있죠? 그분들 버스비나 그런 걸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 3만 원씩 그렇게 충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70만 원 하다가 이거 늘리는 거는 진짜 고민이 없었겠지만은 줄이는 데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혜택을 좀 규모를 축소하게 됐을 때 일단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약자분들, 수입이 없는 분들, 그리고 학생층 그분들은 70만 원 할 때도 그 70만 원 충전을 못한 그런 분들로 보고 그래도 이분들만은 끝까지 배려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뭐 50만 원도 나오고 40만 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30만 원으로 줄였는데 그나마도 그게 그 인기가 이 시들지를 않다 보니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탐나는 전의 장점이 지속적인 데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하는 것보다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 지속적으로 쭉 해왔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예, 이런 혜택을 앞으로 줄여서라도 지속시킬 그런 방안은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이 탐나는 전을 지역화폐라고 합니다. 그 지역화폐는 저희 탐나는 전만 있는 게 아니고 가령 부산에 동백전도 있고 인천에 그 이음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각종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10% 할인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했던 데는 뭐니 해도 그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그 국비 지원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했고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그 지속 가능한 면에 초점을 두고 싶었습니다만은 이게 아직 2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진행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적어도 내년 내라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인센티브 혜택도 드리고 그 외에 그 다른 혜택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마트에서도 6월달부터 그 지금 탐나는 전이 사용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6월에 농민수당이 탐나는 전으로 지급이 돼서 네. 그렇게 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하나로마트를 풀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로마트를 갈 거란 말이에요. 예. 골목 사건이나 전통시장에는 덜 가고 그렇다면 이런 포인트나 이런 걸로 하나로마트보다는 좀 더 많이 이쪽에다가 줘서 이런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하나로마트를 그 푸는 그 과정부터 솔직히 하나로마트 하는데 전 하나로마트는 아니었고 저 제주 시내 제주 시내. 예, 동 예.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고 읍면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처음부터 다 처음부터 다 쓰더라고요. 쓸 수가 있었고 그 중에 저 하기 하나로마트가 좀 샘플링으로 거기는 워낙 크고 장사가 잘 되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안 되었었는데 그 하나로마트를 6월 1일부터 그 푸는 배경에는 농민 수당 지급이 탐나는 전으로 저 되는 것도 한 몫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는 이제는 이 탐나는 전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그 면에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농민수당으로 탐나는 전을 받았는데 하나로마트 가서 이렇게 내밀면은 이거 안 받습니다 하면은 그 소비자들이 그리고 저기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은 항상 그 소상공인 그쪽을 탐나는 점 발행할 때부터 배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용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이 그 운영하는 그런 그 가맹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앞으로 그 예산 확보를 통해서 2% 내외 한 5%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할인 인센티브 혜택을 그 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뭐 우리 전통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은 거의 90%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가 뭐 착한 가게 그런 쪽에 저희들이 그 지원을 좀 하고 그리고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그 사용자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제도는 올해 내로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탐나는 전 만들어진 취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영업 제한들이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탐나는 전 혜택이 소진됨으로 인해서 탐나는 전이 제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른 방안들은 또 없을까요? 탐나는 전이 역할을 못한 거는 아니고요. 이미 역할을 많이 해서 약간 과도기적인 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약 2년 동안 2020년 11월부터 그 탐나는 전 발행이 시작됐거든요. 그 전에는 그 제주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그 저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대체하는 면도 있었지만은 이 탐나는 전이 발행됨으로써 저희들이 그 경조사 때 그 답례품 그런 걸로도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뭐 5일장 가면은 그 할머니들 그 장사하시는데 이 탐나는 전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측면에서도 제가 공무원이라서가 아니고 그 사용하시는 분들은 올해 연말정산 세금 혜택도 카드가 뭐 10% 20%를 받았다면은 그 소득세 그 공제 혜택을 한 30% 이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탐나는 전을 사용하시면은 뭐 그 카드처럼 적립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만은 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그 뭐 재테크라고 불릴 정도의 그 10%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아예 없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올해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일반회계에 이제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지만은 이 탐나는 전이 당초에 의도했던 그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그거는 결국은 이 제주도민들이 내놓는 돈이 자본금이 돼서 그게 제주도 내에서 여기서도 쓰이고 저기서도 쓰이고 제주도 내에 그 소비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탐나는 전은 지속적으로 발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시기를 거쳐서 탐나는 전이 한층 성숙해진 상태로 자리 잡게 되면은 탐나는 전 여전히 저희 도민들한테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요즘 지방선거로 정말 바쁘실 텐데도 탐나는 전 혜택 중단 사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김경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의원님도 탐나는 전 사용하시나요? 탐나는 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정 질문도 하고 이렇게 질의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정말요? 저는 이제 탐나는 전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쓰고 또 마트나 또 주유소 같은 데 가서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부조 갔을 때 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갔을 때 많이들 답례품으로 줘요. 그래서 지갑에 보면 항상 한 몇만 원은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정말 탐나는 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쓰고요. 이게 그 장례식장 가서 받아오면요. 제가 착하게 남편한테 주거든요. 보통은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주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집은 뭐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용해 보신 분들의 예. 얘기는 일단 10% 할인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렇게 자기 가정의 경제에 대한 도움이 됐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에 도움이 됐다. 이거는 도민과 소상공인 선순환 경제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코로나19에도 많은 부분 이게 도민 사회에 큰 영향을 준 탐나는 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들 쓰는데 왜 탐나는 전 혜택이 중단됐을까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원인은요. 일단 그 10% 할인에 대한 보조잖아요. 근데 이게 국비 지원이 작년에 대비 올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국도비 매칭 부분에서 도비 매칭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탐나는 전의 발행액에 비해서 이 매칭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처 다 재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국비의 줄어듦이 컸고요. 그리고 그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 매칭에 도비 부담이 있는데 처음엔 8대2, 근데 6대4, 4대6. 그러니까 이제 도가 6을 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도가 있어서 이러한 혜택에 대한 중단이 일어난 거죠. 탐나는 전이 그동안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집합금지가 이제 풀릴 건데 그러면 경기를 더욱 활성시켜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지금 탐나는전 그 혜택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그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주도는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국 1위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탐나는전을 대체할 만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그 대체할 만한 방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이 깊지 못했고요. 근데 탐나는 전을 이제까지 우리가 2년 넘게 사용을 했으니 도민의 그 편리성에 대한 부분은 증명이 됐고, 그리고 소상공인,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85%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상공인들 중에 영세 사업장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탐나는 전으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할 것보다는 탐나는 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예. 지속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추석을 전후로 해서 탐나는 전을 다시 이제 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단기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탐나는 전이 장점이라면 지속적인 데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그런 지속적인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탐나는 전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탐나는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가장 큰 부분을 지적했던 거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충전금, 우리가 지금 뭐 70만 원, 100만 원이든 긁는 충전금하고 10% 할인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이 이렇게 통장 이름이 도청이 아니고 은행 대행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많은 돈들을 은행 대행사 이름으로 돼서 이자를 이렇게 다른 우리 도가 아닌 다른 기업에게 이자를 불리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것들이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되었고, 제가 좀 지방선거한이라고 이걸 좀 확인은 못했는데요. 원래 4월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4월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도청 이름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방송 인터뷰를 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방선거 바빠도. 예. 아, 요즘 지방선거로 참 바쁘시죠. 바빠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앞으로 탐나는 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생각 좀 해보셨어요? 일단 탐나는 전과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가 탐나는 전의 매출 100대의 매출이 약간 대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형이라면 뭐 대기업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아까 5인 미만 영세가 아닌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탐나는 전 같은 경우 골목 경제 활성화에 되게 고민이 좀 깊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거든요. 골목 경제라는 건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탐나는 전을 사용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한 인센티브를 주면 골목 경제가 활성화되고, 골목 경제가 활성화되면 제주시, 제주도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골목 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그 가게를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뭐 대형 마트 가지 말고 골목 경제면, 그러려면 그 골목 경제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좀 있으면 탐나는 전이 지역 경제 선순환의 역할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한 거를 결론을 내린다면, 탐나는 전 혜택 중단은 뭐 예산 부족 때문에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이번 회계에는 예산 결의가 다 끝났고, 그렇다면 탐나는 전 예산을 받으려면 다음 도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 도정이 이제 6월 1일 날 선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측면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추석 때쯤에는 이 할인 인센티브를 다시 해서 그나마 그 추석 그 한가위 때 그 도민들과 함께 관광객들도 함께 약간의
뭐라고 하나요? 그 선물 같은 네. 그런 의미로 해서 좀 어려운 살림이지만은 그때만큼이라도 인센티브 제도를 뭐 일주일이든 좀 해서 보탬도 되고 그리고 도민들이 간만에 서로 웃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제에 그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다음 도정이니 이번 도정이니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렇게 이 탐나는 전이 두루 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도정 회기가 끝나서 다음 도정에서가 그거를 결정을 그러니까 참 추석에 뭐 단발적으로 할 거라는 발표는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할 거고 그 탐나는 전이 뭐 이제 그 지속적으로 할 건지 단발성으로 할 건지는 어쨌든간 다음 도정에서 다음 도지사가 뭐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시간이 흘러가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예. 될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탐나는 전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탐나는 전이 그 제주도에서 발행을 시작한 지는 2년이 채 안 됐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은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이름부터 그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그 애정어린 관심과 그 사용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탐나는 전이니까 이렇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애정을 가지고 애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마 저희 함께하는 제주 경제 그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이, 그냥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탐나는 전 혜택이 다시 부활하려면 6.1 지방선거로 선출된 다음 도정에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들의 공약에는 탐나는 전 혜택 중단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탐나는 전 혜택 이대로 끝나버릴까요? 과연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개매마심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줘. 그거 마지막에 나와요. 아 진짜. 이거까지 다 담는 건 아니겠지?